안녕하세요, 데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쇼츠에서도 보여드리고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렸던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았어요. 쇼츠로 올렸지만 롱폼으로 보여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그때 했던 베이스 방법을 쇼츠에서 못 보여드려가지고 오늘 이렇게 담아보았습니다. 상하이 그 미친 습도에서도 살아남은 여름 베이스 방법도 담았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단은 지금 연작 스킨 퍼펙팅 요거 사일런트 벨벳 이걸 한 겹 깔아줬습니다. 오늘 베이스를 어떻게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사실 여름이 될수록 좀 가볍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조금 더 베이스 실패 확률도 떨어지고 근데 제가 그 상하이에서 베이스도 여러 겹 하고 프라이머도 쓰고 그게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을 때 그 결과물이 진짜 미친 거예요. 지속력 너무 좋고 피부 표현 너무 예쁘고 근데 그게 아무래도 상하이가 습도가 굉장히 높았어서 평소 같았으면 속건조 뿐만 아니라 그냥 피부 좀 건조해서 생기는 그 베이스 무너짐 같은 게 없었거든요. 너무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막상 한국에 와서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좀 건조하고 퍼석해지는 거예요. 그치만 오늘도 비가 되게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대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 이 사일런트 벨벳을 코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런 나비존에 오돌토돌하게 미세한 요철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조금 발라서 괜찮아진 거거든요. 저는 원래 더 심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이걸로 조금 살짝 요철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 베이스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인 요철 정리는 엄청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주진 않거든요. 대신 요철을 좀 정리를 해주고 번들거리는 걸 잡아주면서도 다음에 올라갈 베이스의 지속력을 조금 높여주는 느낌이라서 네, 이거를 되게 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여름이 되면 나비존 모공이 엄청 많이 늘어지거든요. 그리고 코 모공은 원래부터 조금 넓었어요. 이거 보나메 주사를 깔아줍니다. 여행 갔을 때는 진짜 기가 막히게 했었는데 막상 또 돌아와서 했을 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채워 넣어주기. 진짜 이 모공 프라이머를 제대로 쓰면 그 뽀용하고 블러리한 느낌을 못 잊어요. 뭔가 여기 코만 좀 뽀용해졌죠? 오늘은 편하게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카메라 켜니까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얼굴 빨개지고 덥고 도대체 언제 적응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나비존 이렇게 늘어졌잖아요. 요런데 채워주잖아요? 블러셔가 걸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진짜 블러셔 뽀용하게 올라가거든요. 우리의 그 얼굴의 그 중앙이 딱 봤을 때 눈, 볼 이쪽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 부분 모공이 늘어지는 게 안 보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 저는 이거를 겨울이나 이럴 때는 너무 건조해져서 못 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써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좀 떠가지고 이렇게 진짜 스킬 없이도 모공을 얇게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되게 망한 것 같죠? 근데 이걸로 진짜 살살 그냥 손가락으로 문지르듯이 이렇게 겉에만 쓸어내리듯이 겉에 이게 남아있으면 밀리거든요? 계속 밀려요. 투명해질 때까지 바깥으로 밀면서 최대한 뭉친 부분이 없게끔 하는 거예요. 저는 사계절 밖에서 일을 하고 특히 여름에는 땡볕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모공이요. 전 나비존의 그 영역도 왜 나비존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나비의 모양까지는 안 그려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비가 그려져요. 진짜 딱 여기까지 모공이 이렇게 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요런 데 있죠. 이런 데도 그 모공과 피지가 올라오는 게 보여요. 지금 이마도 이렇게 뭐 올라왔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 있었거든요. 일할 때 모자를 쓰잖아요. 그 상태에서 땀을 흘려. 근데 뭐 그 모자를 뭐 맨날 빨 수도 없어요. 캡모자에 붙이는 그런 거 스티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맨날 갈아주긴 하는데 땀을 흘린 상태로 그걸 계속 쓰고 있으니까 계속 나더라고요. 집에서 쉴 때는 다시 괜찮았다가 다시 출근하면 다시 나고 이렇게 반복. 이거를 바르면 초록색이라서 그런지 붉은기가 살짝 가려지면서 조금 뽀얘지거든요? 그쵸 여러분? 다른 부분만 뭔가 필터 씌운 것처럼 여기만 지금 칙칙하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조금 뽀얗게 만들어봤습니다. 이 코 옆 같은 경우에는 좀 두꺼워질 수가 있어서 그냥 놔뒀고 이런 데 요철 신경 쓰이는 분들 있죠? 이런 데에도 이 프라이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세레니티 좋아하긴 하지만 여름에는 좀 얼굴 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질감이 들어서 요즘에는 더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때랑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 뽀용함을 좀 살리기 위해서 중앙 부분만 빠르게 해서 해줍니다. 여러분 저의 요즘 고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손이 엄청나게 노래진 거예요. 저는 쇼츠는 얼굴 쪽으로 좀 클로즈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맞는 베이스 발라라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물론 이 블루 베이스가 제 피부톤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화사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중앙을 밝히고 하는 건데 그래야 다크닝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면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몸이랑 비교했을 때 사실 손 자체가 탔다기보다는 이 마디랑 이 앞쪽 있죠? 여기가 되게 노랗고 붉어졌다 해야 되나? 그리고 손바닥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손바닥까지 하얄 수가 있나? 당연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카메라에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 손을 봤을 때도 왜 이렇게 됐지? 웃거나 말하거나 이럴 때 손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손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까매진 것도 아니고 노래지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지저분하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항상 장갑을 2개를 끼거든요. 지금 몇 년 동안 그랬으니까. 그 안에 이제 습기가 차잖아요. 뭔가 색소 침착 비스무리하게 생긴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습하니까 이렇게 해도 보통 이렇게 프라이머까지 올리고 이 VD를 올리면 자칫 잘못하면 퍼석 하고 건조해지는데 생각보다 잘 먹었어요. 그리고 쿠션은 제가 피 블랙 쿠션 썼었는데 동일하게 하려면 이거를 써야 되지만 파네윤 이거 새로 나온 거 톡시님이랑 개발하신 거 이거를 한번 발라보고 싶어가지고 발라볼게요. 이거는 17호고 이거는 19호예요. 근데 이게 차분하고 컬러 측면에서 봤을 때는 19가 훨씬 예뻐요. 피가 살짝 저한테는 핑크톤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제형이랑 뭐 마무리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피를 쓴 건데 컬러면에 있어서는 솔직히 찰떡콩떡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파넬 쿠션이 컬러가 예쁘다는 거. 근데 시간 조금 지나면 좀 차분해져서 이미 뭐 제가 모공 커버를 하기는 했지만 잔모공 커버가 진짜 잘 되거든요. 그리고 이 퍼프가 부들부들 쫀쫀해가지고 이게 좋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뭔가 일부러 제가 여기에는 안 바르고 있어요. 톤 자체가 이질감이 없잖아요. 굉장히 안정감이 있음. 이게 막 그렇게 세미매트하진 않거든요. 누군가에겐 되게 촉촉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제형감이라서 저한테는 좀 사계절? 두루두루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쓰자마자 바로 2개를 더 샀어요. 잊은 게 있는데 원래 제가 스킨케어 하고 나서 픽서를 한번 뿌렸어야 됐고 베이스 바르기 전에도 한번 뿌렸어야 됐는데 다 까먹었어. 시간 조금 지나서 살짝 차분해진다고 할지언정 핑비에서 차분해지면은 제 얼굴은 진짜 홍조 인간이 돼요. 엄청 칙칙하게 차분해져요. 이거를 커버하고 싶은 곳을 이렇게 살살 쓸고 그다음 두들기기. 근데 이게 조금 잘 쌓인다고 해야 되나? 참 희한한 게 모공 커버가 잘 되잖아요. 잘 들어가서 그런가? 이런 데는 주름 끼임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발라준 게 포인트. 저 원래 파넬 쿠션 안 맞았어요. 피도 그렇고 이게 확실히 저는 유튜버분들이 공동 개발하셔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손내추럴 픽서를 한번 뿌려줄게요. 저 픽서를 이렇게 끝까지 써본 적 없어요. 지금 들리지도 않아, 찰랑찰랑. 뭔가 질척이거나 완전 이렇게 픽싱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픽서를 해주고 나서 파우더 처리까지 해주는 게 이 베이스 루틴의 끝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파우더를 눌러주면은 지속력도 진짜 좋아지고 유분도 정말 덜 나오고 최고. 파우더는 그냥 다이소 거 새로 뜯어가지고 루누베르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에어퍼프에 많이 발랐었거든요. 무심코 외출을 해가지고 핑크 퍼프를 넣어가지고 나가서 했는데 훨씬 좋은 거예요.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걸 해볼게요. 이렇게 먹여가지고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까먹은 게 있어요. 원래 이거 하기 전에 크림 타입으로 1차 쉐딩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까먹었어. 제가 그 쇼츠 올렸잖아요. 쉐딩하는 방법 업데이트 버전. 거기에서 애교살 필러 요즘에 맞았냐는 소리가 많이 듣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웃을 때 물론 이렇게 하면은 애교살 생겨요. 근데 이렇게 없죠? 없지 않아요? 이 정도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러프하게 이렇게 하기만 했는데도 무표정에서도 보인다. 지금 코는 아까 파우더 처리를 실수를 해버려가지고 그냥 프레스트 타입으로만 할 거고 대충 그린 다음에 다른 데는 이 블렌딩? 이 브러쉬도 진짜 좋은데 올리브영이 입점이 안 되는 게 좀 아쉬워요. 이렇게 베이스 여거저거 막 깔고 프라이머까지 하면은 좀 뻑뻑하고 잘못하면은 밀리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러쉬 선택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그냥 하지 말고 프레스트 타입의 쉐딩 쓰면 돼요. 파우더를 하기 전에 해줬어야 됐는데 까먹었지 뭐예요. 이렇게 해도 벌써 이목구비 잡혔고 2차 쉐딩은
는 이걸로 잡아줄게요. 가루날림 쉐딩 토프핑. 여기에 지금 핑크색이 있잖아요. 한 번인가 써봤는데요. 오늘 한번 써보려고. 엄청 티나진 않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핑크빛을 좀 섞어서 해줘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어머, 이거 조금 진짜 붉게 올라온다. 이게 살짝 근데 붉은기랑 좀 다르긴 한 게 진짜 핑크빛? 제가 1차로 크림으로 해주는 이유가 이런 넓은 부분을 쉐딩하기가 참 프레스드로 하면 좀 텁텁해지거든요. 오늘 그 점이 좀 아쉬운데요. 이거 턱까지 하는 건 조금 에바인 것 같긴 해요. 조금 섬세한 거는 이거 피카소 207A 구독자분이 이걸로 섬세하게 조각 넣을 때 많이 쓰신다고 해서 저도 이거를 써봤는데요. 괜찮더라고요. 코 까짐없이 되게 부드럽게 올라가거든요. 아무래도 코가 굉장히 밀착력이 떨어지고 잘 까지는 저한테는 이게 확실히 좋기는 해요. 입술은 퓨어티 바르고 있을게요. 먹여놓고 립 라이너로 슬슬 정리하면서 입술 좀 확장해주고 원래 입술을 맨 마지막에 발랐잖아요. 근데 이게 메이크업 할 때 입술이 너무 옹졸하니까 흥이 안 나는 거예요. 흥이 나야 메이크업도 재밌지. 아무래도 저는 영상 러닝타임이 굉장히 길잖아요. 뭐 하이라이터, 입술을 마지막에 하는 게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영상이 길어서 앞에 부분이 좀 늘어진다? 비주얼적으로? 엥? 그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입술이 좀 있어야 편집할 때도 좀 볼맛이 나고 화장할 때도 뭔가 좀 돼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립라인 그리고 나서 한번 저는 이렇게 죽여주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이거 2가지로 다 하거든요. 솔직히 제 구독자라면은 모를 리가 없는 이거를 아신다. 제가 이거를 자주 쓰는 걸 아신다 하면은 저의 찐 구독자님이십니다. 축하드리고요. 모찌토리를 베이스나 음영 넣는 데 쓰고 펄은 안 쓰고요. 이 애교살을 밝혀주고 펄은 요걸로 써줍니다. 이 튀티 플럼프 콜을 이용한 메이크업은 한 적이 있지만 여행 가가지고 아이 메이크업, 블러셔, 립 이런 조합은 쇼츠에서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메이크업만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살짝 잡담을 떨 거거든요. 보통 이런 거 메이크업 할 때 메이크업만 했으면 좋겠어요. 사담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저는 메이크업만 있는 영상을 저는 잘 안 봅니다. 그리고 제가 긴 영상을 주로 올리는 이유도 제가 긴 영상을 많이 봐요. 20분 이상이 아니면 클릭을 잘 안 해요, 제가. 뭐 제 영상도 20분 넘으니까 봐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제가 만들다 보면 좀 살짝 설명 중이라서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길어지는 거예요. 그 영상이랑 순서나 살짝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제 마음 가는 하는 거라서 모찌토리에서 이 베이스 컬러를 좋아하거든요. 눈두덩이 그냥 가볍게 발라줄게요. 여러분 저는 뭐 회사 다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목장 가가지고 소들을 본단 말이죠. 화장하고 출근하질 않아요. 진짜 선크림 듬뿍 바르고 출근합니다. 찐으로 이 메이크업을 하루 종일 하고 몇 번이고 해가지고 테스트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을 찾아도 실제로 잘 하고 가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꼭 결혼식장 이런 데 갈 때 괜히 막 새로운 화장품 테스트해보고 근데 제가 색조가 크게 받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바르면 얼굴도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여기도 폭 패여 보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꼭 결혼식장 가고 이럴 때 사람들 막 본의 아니게 진짜 많이 마주칠 때 이럴 때 꼭 새로운 화장품을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애교살 정돈해주는 거죠. 애초에 제가 사람을 뭐 많이 만나지도 않고 그러면 결혼식장 때가 가장 많이 사람을 마주치는 날인데 꼭 희한하게 그럴 때마다 안 하던 메이크업을 해. 생각지도 못한 친구나 뭐 지인을 마주쳤을 때 그 당혹스러움 지금 내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만나버린 거죠. 사실 그래서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도쿄 갈 때 그 짐 싸는 거를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매일 다른 거를 하려고 바리바리 챙겨가요. 제 마음대로 메이크업하고 그럴 수 있는 때가 그때뿐인 거예요. 일단 이렇게 칠해줬습니다. 이게 다 보통 보면은 진짜 발색이 안 될 것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스며들듯이 잘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핑크빛인데 너무 쿨하지가 않아서 뉴트럴한 핑크빛이라서 살짝 울어도 눈가가 빨개진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게. 이게 또 음영이 굉장히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가져갔다가 결국에는 여행 내내 제 얼굴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후회를 많이 하고 상하이를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가는데 이번에는 내가 좋아할 만한 애교살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주면은 보이죠, 여러분? 딱 봐도 푹 파인 것 같아.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메이크업을 해야겠다 하고 막 이거저거 챙겨간 게 바로 이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했는데 너무 화사하고 영상에도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것 같고 사진도 괜찮고 더워 보이지도 않고 얼굴이 꺼져 보이지도 않고 확실히 나는 이런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맨날 그놈의 실험 정신 맨날 같은 메이크업만 할 수 없다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 마음에 들게 메이크업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 제품을 써봐야 된다. 막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페이톤 뭐 추천해주세요, 뭐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추천할 만큼의 데이터가 와구와구 쌓인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단지 저한테 어떤 게 어울리고 어떤 게 안 어울리고 이건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만 쌓여있지 제품에 관해서 이거는 딱 내 깔이야 하면서 이렇게 모아둔 축적해둔 그런 제품들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해도 내가 실패 없는 그런 그 제품들을 좀 리스트업 하고 싶다. 이런 게 저는 아마 립에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립 추천을 꽤나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블러셔나 팔레트에도 욕심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도 하고 아무래도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거든요. 여기 음영이 굉장히 살벌하게 들어가네. 살짝 제가 여기를 올려버렸거든요. 속눈썹까지 붙이고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이따가 조금 손을 볼게요. 같은 컬러로 여기를 이렇게 연장해서 이 모찌토리가 처음에 추천할 때는 이 정도로 제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계속 쓰다 보니까 와 진짜 이거만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2020년도 정도에 되게 유명한 곳에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몇 년 후에도 내가 이게 맞나? 나는 엄청 쿨한 컬러도 안 어울리고 전형적인 여름 쿨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컬러를 난 안 좋아하는데 립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바르면 되게 동동 뜨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서 웜톤 메이크업도 진짜 많이 해서 올리고 그랬는데 업체에서 메일을 보내주시거든요. 다시 읽어보니까 여름 쿨 라이트만 제 눈에 그때 보였다면 여름 쿨 라이트에서 페이톤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때 그걸 다시 보고 왜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여쿨라 분들이 쓰시는 것보다 좀 더 연하고 더 페일해야 되고 색감 조금 더 없는 게 어울리고 또 채도감 있고 색감 있고 이런 걸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저의 본연의 그런 피부톤이 좀 드러나는 누디한 메이크업이 더 잘 어울리고 적어도 제가 어떤 거가 어울리는지 예전에는 써봐야 조금 아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냥 보고 이대로만 발색이 올라온다면 내 피부한테 전혀 어두워 보이거나 칙칙해 보이지 않겠구나 어울리겠구나 이런 게 조금 체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팔레트를 고르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 게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올리브영이든 뭐든 이렇게 다 쳐다보니까 진짜 제가 사고 싶은 살 수 있는 그런 팔레트들은 정말 몇 개 없더라고요. 애교살에 올려줄게요. 요즘에는 항상 라이트 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웜, 쿨, 라이트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 팔레트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거여서 일단은 무조건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저는 쿨이든 웜이든 너무 치우쳐지지 않고 뉴트럴로 돼 있는 게 가장 제 얼굴에 자연스럽게 올라오거든요. 여러 팔레트들을 사봤거든요. 차근차근 하나씩 제가 뭐 대충 한두 번 써보고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라고 추천 리스트를 꾸려가지고 보여드리기에는 쓰다가 생각이 바뀌면은 그것도 말 어떻게 쓰다가 보니까 이건 이래요 하면서 이거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물론 그럴 순 있지만 충분히 써보고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매일 화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차근차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모찌토리 대체템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비슷한 거를 좀 구매를 해봤거든요. 일단은 이 아이미미 멀티큐브 크런치 핏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음영 컬러도 다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요. 근데 이 모찌토리에서 조금 특별한 점이 뭐냐면 은근한 형광기가 있거든요. 그게 저 같은 피부를 조금 더 밝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컬러인데 이게 컬러만 조금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 느낌까지 같이 구현이 되진 않는다? 이거는 여기 블러셔도 들어있어요. 이거 근데 활용이 되게 좋죠.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컬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도 한번 메이크업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밀크터치 원모어 핑크 스푼. 제가 말한 그 은근한 그 형광빛이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조금 더 뿌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막상 써보면 굉장히 밝고 쿨하거든요. 컬러감이 굉장히 시원해요. 그리고 이 모치토리는 발색했을 때 은근히 답답하지 않고. 그래서 대체템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일단은 보여드립니다. 이게 그냥 메이크업 했을 때랑 또 하고 나가가지고 다크닝이 오는지 그런 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판단하기 어렵더라고요. 이제 뷰러하고 속눈썹 붙일게요. 아이라인. 진짜 만만한 거는 클리오가 짱이에요. 특히 블랙 브라운 컬러. 어떤 메이크업을 해도 찰떡이다. 제가 아이라인 그리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 말하기가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뒤에가. 제가 원하는 눈 여기가 이렇게 트여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눈매에 따라서 아이라인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가 트여 있으면 좋겠으니까 눈동자를 따라서 그린다. 이렇게 해줘요. 여기는 지금 끊겨있고 여기는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붓펜 라이너를 이용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 이렇게 메꿔준 다음에 조금씩 이제 연장을 해주는데요. 내려오다가 이제는 일자로 이렇게 빼줄 거예요. 각도 그대로 일자로 내려버리면 확장되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냥 아이라인 길게 그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근데 원하는 눈동자 크기까지 따라서 그려준 다음에 일자로 빼주면은 이 빼준 부분만 아이라인이 되는 거죠. 여기 앞부분으로 일직선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지점부터 여기서부터 일자로 빼주기. 이런 식으로. 포인트는 여기 각이에요, 각. 각이 있어야 돼요. 여기 각 보이죠, 각. 그러니까 내 눈동자가 여기까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속눈썹까지 붙인 다음에 음영 컬러 다시 묻혀서 여기를 이 아이라인 끝까지 연결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보다 훨씬 길어 보여요. 그리고 음영을 여기까지 감싸주기. 그러면은 이렇게 눈을 감아도 일자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속눈썹 붙일게요. 이때도 필리밀리 또렷데일리 10mm였어요. 10mm. 살짝 저의 요즘 근황을 말씀을 드리면 일을 좀 줄이긴 했잖아요. 거의 3년 만에 주말이 생겼고 근데 3년 동안 아침 6시 또는 그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죽어도 늦잠을 못 자는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매일같이 그렇게 일어나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늦잠을 자려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늦게 자고 아무리 피곤해도 저한테 늦잠이란 9시? 그리고 시간이 생기고 막 주말이 생겨도 한동안은 적응이 잘 안 됐어요. 자꾸 제가 조금이라도 누워있고 주말에도 좀 그냥 저를 위해서 쉴 수 있잖아요. 그런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거의 5, 6개월 다 되고 나서 이제서야 늦잠을 자게 됐고요. 이제서야 좀 주말을 누릴 수 있게 됐고 제가 일하면서 몸에 안 좋은 것만 먹고 배달 음식 먹고 이러는데 밖에 나가서 일할 때 몸은 또 혹사되고 그러니까 항상 제 몸은 뭔가 비상사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도 푹 안 오고 푹 못 자고 마음에 안정이 안 오는? 근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막 5, 6개월이나 이제 지나서 늦잠도 자고 이제 운동도 시작해서 저 운동 시작한 지 2달 정도 됐거든요. 회사 다니고 자취하고 이럴 때는 항상 밥을 해 먹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막 인스타에 올리고 막 그런 게 저의 취미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몇 년 동안 주방에서 요리를 안 하다가 이제는 요리까지 시작을 해서 맨날 파스타 해 먹고 제가 해 먹고 싶은 거 샌드위치 해 먹고 장 봐가지고 뭐 해 먹고 이런 거에 좀 맛들리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그래서 비로소 지금에서야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고 진짜 간만에 뭔가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여태까지 이거를 내가 잊고 살았구나. 아직도 시간이 그렇게 여유로운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밥을 스스로 해먹고 운동도 갔다 오고 약속도 좀 시간 덜 구해먹고 나갈 수 있고 너무 좋다. 진짜 너무 행복하다. 요즘에 그리고 산책을 되게 많이 가거든요. 제가 집을 며칠은 비우기 때문에 일주일에 며칠은 비워요. 일하러 가기 전날이나 일하고 와서 집에 온 날 저녁이나 그때 남편이랑 밥 먹고 여기 집 앞에 산책하는 게 루틴이 됐는데 그러다가 막 롯데리아 가서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감자튀김, 양념감자 개 맛있잖아요. 그런 거 막 사 먹으면서 오고 이런 게 진짜 너무 행복해요.
물론 막 너무 넉넉해진 건 아니라서 오히려 유튜브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이 많아졌거든요. 마스카라 발릴게요. 막상 제가 시간이 조금 더 생기면은 정말 막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과거에 비하면 지금 제가 이거를 딱 몇 개월 해보고 느낀 점은 주말 이틀을 챙기려고 하면은 유튜브 그 업로드가 원활하게 안 되는 거예요. 약속드린 적은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롱폼 주 1회 쇼폼 2개는 올려야겠다. 그걸 목표로 해보자 해도 주말에도 틈틈이 편집을 하는데도 너무 벅찬 거예요. 특히 쇼츠는 1분 안팎이니까 빨리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잘 안 되거든요. 그게 꽤나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 목장 일하고 저녁에 쇼츠 편집을 하는데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오늘 끝내야 돼. 이거 진짜 꼭 끝내야 돼. 어떡하지? 이 마음의 압박을 가지면서 하다 보니까 쇼츠 편집도 거의 하루 잡아먹는 것 같고요. 그날 뭐 메일 답장도 해야 되고 운동 가야지, 밥 먹어야지, 일 가야지, 목장 무슨 서류 정리도 해야지. 롱폼은 또 브이로그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면은 매일매일 쫌쫌다리로 해도 주 1회가 목표였는데 또 그 시간 넘기지. 또 새로운 영상 찍으려면 기획안 작성해야지. 촬영해야지. 또 그 촬영한 거 편집해야지. 나 주 6일 일할 때는 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잠 줄여가면서 맨날 아침 뭐 6시 일어나서 거의 밤 12시, 1시에 잠을 잤거든요. 이제는 과거에 나는 그걸 어떻게 했지 진짜 미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메일을 많이 주시잖아요. 메일 답장이 진짜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이 저랑 다르잖아요. 브랜드 담당자분이나 광고 대행사 담당자분들은 저는 보통은 이제 모든 일과를 끝내고 저녁에 편집하면서 메일 확인을 하고 자는 편인데 메일도 밀리게 되고 오전이고 오후고 순삭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남편한테 조금 도와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막 그런 거 엑셀 표 같은 거 만들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 저 혼자서 머릿속으로만 돌아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정리가 너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막 요청 같은 거 주시잖아요. 그럼 나 그거 해봐야지 해놓고 맨날 까먹고 그 댓글 어딨더라? 뭐 어떤 거 해달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그러다가 까먹고 지나쳐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제가 진짜 귀차니즘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막 정리를 잘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보려고요. 체계적으로.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도 좀 더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이게 뭔가 좀 정착하고 정리되고 이러는데 오래 걸리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진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걸 혼자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번에 그 책상도 제가 남편이랑 같이 붙였거든요. 좀 식혀보려고. 아무튼 이렇게 속눈썹 붙였고 이게 쫑쫑 엮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붙여서 작업을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눈매가 너무 올라가 보여. 살짝 이거 묻혀서 이 컬러감을 조금 연장을 해줄게요. 제가 항상 하는 거죠. 눈매가 짧아 보이면은 이 아이라인을 이렇게 넘어가지고 블렌딩해서 이 부분을 좀 확장을 해주면 꽉 차 보이고 눈매도 더 연장이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 섀도우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눈썹도 좀 짧아서 조금 더 연장. 그리고 나서 이거 진짜 반짝이가 진짜 예뻐요. 별이 총총총. 여기도 언더 속눈썹 가까이. 여기 뒷부분이 조금 어둡기 때문에 애교살처럼 안 보여서 이 부분을 그때도 이렇게 연장을 해줬죠. 이거 그 픽서에다가 묻혀가지고 하면 더 발색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와, 막 그냥 녹아버리네? 와, 발색 미쳤다. 엄마야. 여기 짧아 보이잖아요. 여기를 좀 밝혀줘야 돼. 조금 양 조절 잘못하면 뭉치는 감이 있긴 해요. 와, 이 픽싱력이 굉장히 좋아서 수정이 잘 안 됨.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이걸 까먹고 있었는데 이 그레이시 몹으로 언더를 조금 음영을 좀 더 줬더라고요. 저도 영상 보고 기억이 났어요. 여기 언더를 조금 선명하게 해주면 안 한 것보다 훨씬 눈이 선명해지고 애교살도 좀 더 괜춘. 카메라 앞에 서면 떨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면은 더 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화장이 되게 진해지거든요. 좀 지금도 조금 진해진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마무시한 얘기 들려드릴까요? 제가 지금 여기 속눈썹 끝까지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눈이 안 트여 보이거든요. 전 이거를 뽑아준답니다. 이렇게 뽑았어요.
가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팁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이거 속눈썹을 뽑으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제가. 그러면은 눈화장 끝. 이 코 옆부분 있잖아요. 제가 그때는 왜 깔끔했냐면 여기를 한번 지운 다음에 어두운 컨실러로 여기를 가려줬어요. 얼굴 중에서 가장 빨갛고 어두운 부분이 코 옆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가 잘 안 돼요. 근데 오늘은 조금 파우더도 해서 대공사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만족을 할게요. 멈출 줄 알아야 하기에. 그 다음에 이 쉬폰 핑크. 아니, 쉬폰 핑크가 깨졌더라고요.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 할 때 이미 이 메이크업에 푹 빠진 다음에 그걸 찍은 거라서 이 메이크업을 금방 보여드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제서야 보여드리네요. 이 브러쉬 묻혀가지고 발색이 약한 편이에요. 특히 여기 프라이머를 발라준 다음에 올려야 모공 부각이 덜하고 예쁩니다. 확실히 이 밑바탕이 잘 깔려 있어야 블러셔는 특히 딱 얼굴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눈 다음으로. 이 피부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여기가 피부가 좋아 보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 있어도 난 거에 비해 피부 좋아 보여요. 반대로 다른 곳이 아무리 피부가 좋아도 볼에 요철 하나 나면 전체적으로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빛날 수 있도록 여기 부분 위주로 해줍니다. 이게 컬러감이 그늘진 컬러감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제가 여기다가 다른 블러셔를 하면 얼굴이 더 꺼져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그래서 좋아해요. 이 존에다 하는 거. 근데 희한하게 여기 턱 쪽에도 블러셔 바르니까 확실히 그 분위기가 확 살지 않나요? 그때는 제가 뭐 이거저거 쓰긴 했지만 오늘은 그냥 퓨어티를 좀 더 바르고 듀를 바르겠습니다. 듀는 좀 더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일단은 머리 하고 올게요. 원래는 제가 하이라이터를 테오앤더 한강윷을 샴페인 글로우를 썼었고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거는 캔메이크 거 하이라이터인데 테오앤더 거 무궁화 글로우 이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하이라이터는 조금 새로운 걸 써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너무 하이라이터가 저는 너무 쿨하게 가는 거는 좋아하진 않아요. 오늘 풀메 한 김에 써보는 거예요. 완전 연보라 컬러거든요. 진짜 확실히 화려해진다. 근데 얼굴이 밋밋하다 했더니 하이라이터를 안 해서 그런 거였어요. 이 하이라이터 애교살에 마지막으로 올려주는 거 효과가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콧대. 어제 글린트 하이라이터 오특이어가지고 그것도 시키기는 했어요. 근데 좀 다시 한번 느끼는데 저는 연보라, 자줏빛, 레몬 이런 하이라이터보다 좀 피부톤이랑 어우러지는 자연스러운데 화려한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코끝이 은근히 예쁘네. 눈 앞에 했을 때는 좀 과해 보였거든요. 이렇게 하고 요즘에 제가 하는 이 하이라이트 존도 이걸로. 근데 여러분 메이크업을 제가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품 말고는 딱히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제가 메이크업하는 목표는 뭔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가 아니라 제가 가장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 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게 목적이니까 주로 그렇게 올리다 보니 아무래도 방법이 색깔만 달라지고 메이크업은 똑같은 거죠. 메이크업 방식. 물론 이게 항상 같을 순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도 달라지겠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특히 롱폼으로서의 메이크업 영상은 얘기할 거리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와야 된다는 그런 강박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막상 또 하면은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또 하지는 못하고 끝나요. 아무튼 그런 고민도 있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해볼게요. 턱은 진짜 안 하긴 하는데요. 오늘은 뭔가 하고 싶네. 여기도 살짝. 이게 제가 쇼츠에 올렸던 것보다는 훨씬 데일리하지 않은 메이크업이 되긴 했는데 메이크업 이렇게 다 해봤고요. 요즘에 방영하고 있는 콩콩팜팜 아시죠? 거기에 이제 목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종 DM으로 콩콩팜팜 보면은 대희님 생각나요? 라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DM도 주시거든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접하기는 어렵잖아요. 특히 도시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주변에서 찾기가 어려운데 저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쉽게 보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인상 깊어서 저를 떠올려 주시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제가 그 리액션을 좀 찍어볼까 하다가 못 찍고 그냥 봤어요. 중간중간에 브이로그를 조금 찍긴 했는데 제가 브이로그 텀이 워낙 길다 보니까 바로는 못 올릴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뭐 그거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목장 썰 같은 게 궁금하시다면 제가 또 메이크업 하면서 한 편 들고 올까 봐요.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대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때 입었던 원피스도 입었거든요. 화면에는 안 보이겠지만 오늘 좀 제가 하던 것보다 좀 더 화려해지긴 했어요. 그래도 좀 터치를 조금 덜하고 하이라이터도 그냥 샴페인 컬러나 조금 자연스러운 컬러로 바꾸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진짜 충분한, 특히 여행 갔을 때 정말 사진 잘 나오거든요. 제가 이 메이크업을 하고 포토에드를 찍었는데 포토에드도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